성훈 이사 그리고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지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이랬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 3분기 실적에서도 상장사 3곳 중에 한 곳이 어닝 쇼크가 났다라는 거 보면 펀더멘털에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행을 자꾸 행하는 것이겠죠. 삼성전자 오늘 연중 최저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국장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을 조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S&P 500 지수의 퍼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약 3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 일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3.3%인데요. 지금 채권 수익률이 약 4.3%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무위험 자산이 채권을 사게 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확실한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꼴찌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좀 어떤 턴 어라운드의 어떤 모멘텀만 주어진다라면은 네. 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모두가 다 미국 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좀 업사이드의 어떤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크게 좀 업사이드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위로를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힘을 좀 받습니다. 김 대표님은요? 네, 일단은 저는 한국 시장보다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나왔었던 이제 금요일 날 여러 가지 공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여전히 좀 멀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주주와 회사가 동반자가 되는 이제 그런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제 주주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들의 돈으로 주주들의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다든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또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금투세도 폐지 수순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상법 개정까지 남은 상황인데 그럼 상법 개정 전까지 이수페타시스처럼 유상증자가 필요한 바이오 기업이나 혹은 이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 이전에 이런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빠른 이제 좀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을 보시게 되면은 고 성장을 하는 만큼 고 이제 EPS죠. 이제 주당 순이익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예. 이런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가고 계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래도 국내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은 스몰캡 그만큼 한번 걸렸을 때 무시무시하게 오르는 그런 한국 시장만의 특성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은 일단은 좋은 자리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보여준 이런 행위들이 국내 시장을 조금 이제 안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주식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너무나 싼 주식이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개정이 된 이후의 흐름이지 지금은 여전히 주주 가치를 너무나 훼손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험악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그래도 우리 장의 화제거리들은 있습니다. 이마연 캐스터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양지수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오후장에서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런 장 안에서 어떤 화제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돌파에 이어서 8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연고점을 갱신하며 강세를 보였던 금값은 6개월 만에 최대 주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간의 비트코인 추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7만 5천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8일과 9일에는 7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주말 사이에 탄력을 받으면서 8만 달러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8만 1,000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고요. 이 시각 현재 역시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로 11월 수출 데이터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0일 사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수출액이 1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가량 감소했는데요. 품목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선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17%, 선박이 무려 373%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승용차와 석유 제품이 나란히 33% 감소했고요. 무선 통신기기 역시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지 또 혹은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잠시 뒤 장안의 화제 토크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광군제와 화장품 화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우리 화장품주는 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한 모습인데요. 오늘 업종 추이 보시면 오전부터 쭉 밀리고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개장엔 2%대 내외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더니 오후장에서는 수급이 조금 더 빠지면서 약간 더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시와 11시 때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2시경에는 4%대로 가장 강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4.1%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화제는 진화하는 네이버 AI 신무기 공개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에서 조금 전 AI 브리핑이나 AI 쇼핑 앱 등 다양한 인공지능 상용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저번 주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을 때조차도 주춤했던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장 하락 출발했다가 9시 54분경에 1.7%로 가장 강하게 눌리는 모습 저점을 확인했고요. 11시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0.6%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규제 완화 이슈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78 탐욕 구간,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세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이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강세 이유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것이 어떤 이유가 바뀌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우리가 변곡점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지난주죠 금요일 날 FOMC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미국제 10년물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시장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채 금리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오히려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거 뭐지?라고 하면서 다시금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다시 한번 유동성 지표였던 하나인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이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미국 재무부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나 국채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 채금리가 4.5를 넘어가는지 여부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폭탄 나오면은 5%까지도 국채금리 간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지금 미 재정 지출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감이 좀 잃어가고 있다. 달러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체 자산에 대한 그 수요 이런 것들을 촉발하면서 금값을 끌어올렸는데 오늘 또 보니까 금값은 또 이렇게 일부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고 그 대신 그 수요가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코인과 금 그리고 달러 지금 세 가지 자산을 놓고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먼저 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금은 개인적으로 중국 쪽에서 조금 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은가 싶네요. 보통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인 분위기가 좀 고조됐었을 때 그때 많이 오르는데 네. 우크라이나도 이제 종식
관련된 이슈 나오고 있고 또 양안 전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 이야기 속 들어갔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국외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금 중국이 이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그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굴곡은 있겠습니다만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이제 뭐 재무부가 이제 관련돼서 이자 비용의 한계가 다 다르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찍어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장기채와 단기채 두 사이에서 조절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술사처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또 그 부분들을 또 유동성으로 공급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걱정은 저는 1,400원이 이제 뉴 노멀이죠. 일반적으로 1,400원 이상 이제 한 5, 6년 뒤에는 이제 1,400원 어떻게 샀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제 코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좀 코인 차트를 많이 봤는데 정말로 그냥 시장가로 막 매수하는 그런 물량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즉 그렇다고요. 아직도 상방 룸이 많이 남아있다. 즉 이제 신세계가 열린, 즉 이전에 매물들이 소화가 된 만큼 단기적으로 악재는 물론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당연히 뭐 마운트 곡스라든지 매도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자산이다라는 걸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 고점이긴 합니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여드리고요. 단기간에는 뭐 당연히 비트코인 만만치 않게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은 알트코인 하나 잘 매수를 하시면 뭐 주말에 막 100% 오르는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 권유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트코인은 비추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한 뭐 쪽박 차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뭡니까? 정확히 비트코인, 금, 달러 셋 중에 하나를 꼽으셔야죠. 지금 당장은 코인 쪽이 먼저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금 쪽이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매수하기는 좋은 상황이고 달러는 사실 1,400원을 아예 넘어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면 달러는 네. 또 지금 이제 아마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이 환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또 1,300원까지 빠지면은 네. 눈 뜨고 내 자산이 10%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딱히 없을 거고 한 1,350원에서 1,400원 정도는 달러는 유지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가게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출 같은 경우가 11월 초순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비 17.8% 감소. 이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뭐 1.5일 적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는 일평균으로 봐도 0.1% 감소가 나왔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자동차 마이너스 33%, 스마트폰 마이너스 19%, 국가별로는 중국이 마이너스 14%인데 미국이 마이너스 37%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가격 경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일시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뭐 혹시나 지나고 보면은 시장이 약간 좀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의 약세의 원인은 뭐 금투세, 상법 개정, 주주환원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에 아시겠지만 이 IRA 법안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약 100조에서 120조 원을 갖다가 이제 거의 때려 부었거든요, 미국에다가. 자, 그러면은 결국 그 때려 부은 돈을 통해서 미국은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엄청난 GDP를 창출을 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부의 효과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로도 돌아와서 결국 이제 이게 가계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다시 정부로 들어가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벌써 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나가 잘못되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수출의 어떤 뭐랄까요, 좀 약세 원인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한 30%, 60% 전년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17% 증가 폭이 좀 둔화가 됐는데 그나마 이제 대만 쪽 수출이 증가가 있다는 걸 보면은 여전히 HBM 효자구나 이런 건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선박은 373%. 이 정도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나마 좀 기대할 만한 섹터들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돈 버는 섹터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조선 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조선 방산 쪽, 지금 우주 쪽과 같이 연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조선 쪽과 이제 우주나 이쪽 이제 방산 쪽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아마 방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수혜를 분명히 조선 쪽이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보시면 기자재 쪽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미 상승 룸 자체가 힘을 많이 모았던 만큼 룸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국내장에서 먹을거리를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조선 쪽에 대해서는 상승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HBM 쪽은 수출이 굉장히 견고한데 네. 그러면은 당연히 하이닉스는 조금 올라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좀 정상이지 그러게 않습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마이너스 3% 이상, 그다음에 AI 반도체 또한 결국에는 시장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뷰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견고 힘을 잘 모으게 되면 하이닉스도 분명히 상승 룸은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디램과 낸드 쪽 가격과 판가가 꺾여서 이게 매를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이닉스는 올라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수출 데이터 내에서 조선 쪽은 지금 진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연중 최저점 경신했지 않습니까? 같은 날에 이제 중국 파운드리 SMIC는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에는 지금 중국 견제에 따른 레거시 메모리들의 침체 그리고 미국의 이제 보조금 축소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좀 기대할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HBM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예. 삼성전자 측에다가 이제 뭐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HBM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잘 되어가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뭐 시기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HBM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중요한 키플레이로 등장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주가의 반등의 키는 저는 레거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거시의 반등의 또 키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전 세계 레거시의 어떤 반등의 키는 중국, 즉 중국 소비가 가전이든 휴대폰이든 무엇이든 간에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소비가 반등이 일어나야지 전체 레거시 드램 시장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국 소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중국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중국을 지금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중국 지금 화장품도 우리가 오늘 수출 둔화를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중국 쪽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균으로 화장품 보니까 전월비 기초가 마이너스 21%, 색조가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쪽이 감소폭이 특히 크고 뭐 미국도 물론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도 그래서 많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광군제는 시작됐는데 이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중국 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은 오늘 화장품 섹터의 급락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먼저 중국 경기 부양의 규모가 실망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화장품이 밀린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의 화장품 지난주까지 중국 화장품 섹터에 중국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광군지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너스의 개념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중국 기대감을 뭐 잘 되면 좋지 이렇게 봤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락 이후를 중국에서 사는 것 좀 무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3분기 실적 미스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인골, 우드랩 같은 종목들, 특히나 다른 종목들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규모로 어닝 미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 화장품 섹터의 센티가 좀 깨진 상황이고요. 하필이면 한 2주 전인 거예요. 3주 전에 외사 쪽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에서 픽아웃 논리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리포트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예. 진짜 픽업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 시장 소비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사고 있습니다만은 못 사시는 분들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저가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게 바꿔 생각하면은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은 소비 둔화의 어떤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아직 답변을 안 주셨어요, 이사님이. 중국 쪽을 우리가 어떻게 좀 경제를 보면서 가야 되냐.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국향의 비중을 얼마 정도나 두는 게 좋겠느냐.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향 비중은 0에 수렴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만 봐도 체크리스트 돌릴 게 정말 많아졌는데 중국까지 돌리게 되면은 너무나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중국은 이벤트성 이슈를 지켜보는 게 예.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양책이 발표가 되는 순간 폭락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가 시장의 포인트라고 하고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에 0 곱하기 100은 0이듯이 0인 상황에서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결국에는 0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마사지, 데이터가 여러 가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잘 안 믿는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 마사지가 충분히 고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중국향 매출보다는 중국향 관련된 매출까지 포함이 된 좋은 기업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좀 스몰캡 쪽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하면 VT 같은 종목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화장품을 이제 멀티버스라고 하죠. 많이 이제 팔게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생된 소득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뷰를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중국향 매출은 이벤트로만 지켜보고 중국 쪽을 너무 맹신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